당신은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자주 오해하나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울수록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과는 잘 통하고, 가족이나 연인과는 엇갈리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오해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이데거의 시선으로 이 역설의 답을 찾아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가까우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오래 알수록 마음이 통할 거야. 사랑하면 서로를 알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려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깊이 상대를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해는 반복됩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진심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는 순간. 상대를 위해 행동했는데 상대가 왜 그런 식으로 해? 라고 반응하는 순간.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는데 상대가 너는 나를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가까운데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 이해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가까움으로 만들어진 이해는 진짜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움으로 만들어진 소통은 진짜 소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상대에게 말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정말 상대의 세계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내 세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하는 해석에서 나온 건가요? 당신이 너를 이해해라고 말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상대의 존재를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내 방식으로 해석했으니 이해했다 하는 착각에서 나온 건가요? 당신이 상대의 행동을 판단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의 관점에서 본 건가요? 아니면 내 세계관으로는 이상하니까 하는 투사에서인가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는 가까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계관의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현존재라고 부릅니다. 현존재는 언제나 세계 마이너스 내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는 나의 세계입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운 가치들. 다른 하나는 상대의 세계입니다. 상대가 자라온 배경, 상대가 겪은 일들, 상대가 믿는 것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를 해석한다.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사과는 빨갛다. 하늘은 파랗다.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이 말은 비난이다. 이 행동은 무례하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해석합니다. 왜 가까워질수록 오해가 깊어질까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세계로 상대를 해석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상대의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세계로 듣습니다. 저 말은 화난 거야. 저 행동은 무시하는 거야. 당신은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만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의미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는 세계에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이해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의 맥락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맥락을 무시하고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말해. 당신은 상대를 안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의 새로운 맥락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가까움은 선의해를 만듭니다. 하이데거는 선의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선의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선의해가 쌓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런 뜻이야. 저 사람은 이럴 때 저런 반응을 해. 선의해가 쌓이면 우리는 상대를 보지 않고 해석합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해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가진 이해로 새로운 것을 이해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이 순환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대로 현재의 상대를 봅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했을 때 당신은 그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저래? 당신은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상대가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까움은 차이를 지웁니다. 우리는 가까워지면서 상대와 나의 경계를 흐립니다. 우리는 비슷해. 우리는 통해.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각각의 현 존재는 고유한 존재다.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와 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는 상대의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합니다.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잊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느낄 거야. 당신은 투사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르게 반응하면 당신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당신과 다른 세계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란 존재 방식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해는 가까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해는 세계의 만남에서 옵니다. 당신이 상대의 세계를 인정할 때, 당신이 차이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해석을 멈출 때, 그때 이해는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가까움은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까움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이데거의 도구 존재론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이데거는 세계 안의 것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손 안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익숙한 것들. 다른 하나는 눈앞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는 것들, 낯선 것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눈앞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음미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진 사람은 손안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손안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장날 때만 눈앞의 것이 된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만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상대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투란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신을 내던지는 실존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는 기투라고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가능성을 향해 있나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상대가 내 방식대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투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이해는 다른 기투에서 옵니다. 상대의 세계를 알고 싶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싶다. 상대와 다른 나를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기투가 당신을 이해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투는 가까움과 무관합니다. 이것이 많은 관계를 반복시키는 이유입니다. 첫째, 가까움은 해석을 고착시킵니다. 가까워지면 당신은 상대를 해석하는 틀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이해는 해석의 갱신입니다.
상대를 고정된 틀로만 보는 것은 이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현 존재는 언제나 가능성이다. 상대를 해석하는 것이 이해가 아닙니다. 상대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이해입니다. 둘째, 가까움은 차이를 위협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가까워지면 상대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제는 통하겠구나.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차이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울수록 차이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가까움은 진짜 만남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상대와 가까워지는 이유는 둘 사이에 진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움으로 그것을 대체하면 진짜 만남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가? 우리는 왜 계속 같은 오해를 반복하는가? 나는 상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져도 우리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을 멈추세요. 상대의 말을 듣자마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대신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그런 뜻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맥락은 무엇일까? 상대의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진짜 의미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것이 진짜 이해의 시작입니다. 둘째, 선의해를 점검하세요. 당신이 상대에 대해 가진 생각을 찾으세요. 나는 상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저 사람은 예민해라는 선의해. 나는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저 말은 비난이야라는 선의해. 나는 상대의 행동을 어떻게 보나? 저 행동은 무관심이야라는 선의해. 이 선의해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순환입니다. 선의해를 인식하면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차이를 인정하세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인정하세요. 우리는 다르구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실제로 다름을 받아들이세요.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현 존재는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상대가 나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대의 존재 방식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다름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세요. 넷째, 낯설게 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낯설게 보세요. 익숙함을 버리세요.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존재를 드러내려면 일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상대를 이미 아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사람으로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세계에 있을까? 지금 이 말은 어떤 맥락일까? 이 순간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익숙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상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진짜 만남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존재는 공동 존재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세계에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가까움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진짜 이해는 가까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해는 세계의 만남에서 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한 만남을 위해 열려 있나요? 가까움은 오해를 숨기지만 만남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가까움은 해석을 고착시키지만 만남은 이해를 갱신합니다. 가까움은 형식적 관계를 만들지만 만남은 진짜 소통을 가져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가까워질 것인지 진정으로 만날 것인지. 가까움을 선택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오해를 반복할 것이고 만남을 선택하면 당신은 진짜 이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까워진다고
오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만날 때 이해는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을 멈추고 상대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일어날 때까지 가까움보다는 열린 자세와 존중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이해를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